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20년 넘게 표류하다 내년 착공을 앞뒀던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 추진에 또 차질이 우려됩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을 맡은 삼정기업 등이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고로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중단되면서 기업 회생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5,100억 원을 들여 골프장과 기업연수원,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구산해양관광단지 예정지입니다. 삼정기업 컨소시엄이 창원시와 2017년 계약을 체결했지만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가 2년 전에 조건부로 토지 수용 동의를 받았습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토지 보상과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정기업 컨소시엄의 지분 대부분을 가진 삼정기업과 삼정 ENC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사상자 7명이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사고가 원인입니다.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 ENC의 공사비 채권 회수가 불투명해지고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도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금융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냐고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창원시는 삼정기업으로부터 토지보상금 선수금조차 제때 받지 못해 토지 수용 절차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선수금을 제때 좀 납입이 안 되어서 납입 독촉을 해서 지금 조금 인상을 해놨습니다. 창원시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삼정기업이 참여한 대상공원 조성공사 준공에 어려움은 없다고 창원시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를 불러 이틀째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명 씨 측 여태영 변호사는 오늘 어제 명 씨 조사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며 검찰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명 씨를 상대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론조사 개입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남권의 최대 관광지로 한때 큰 인기를 누렸던 창녕 부곡 온천이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첫 온천도시 지정 이후 입소문을 타면서 관광객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문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수증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온천수에 발을 담그고 휴식을 취합니다. 물길을 따라 걸어도 보고 다리로 물장구도 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친구들하고 오늘 관광 와가지고 욕조 이렇게 해가지고 몸도 깨끗하게 잘 풀리고 피로도 풀리고 좋습니다. 발이 아픈데 이 발이 병원에 댕기도 안 돼갖고 발로 담그면 괜찮다 해서 이러 왔는데. 객실 안에서 숙박과 목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관광객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느 호텔과 똑같아 보이는 방이지만 욕실로 들어가면 2m가 넘는 크기의 욕조가 나타납니다. 국내 최고의 수온 78도씨의 온천수를 단독으로 즐길 수 있는 가족탕입니다. 부곡 온천은 과거 영남권 최대 관광지 중 한 곳이었지만 전국 곳곳의 워터파크 조성과 부곡 하와이 폐업으로 한동안 관광객의 발걸음이 뜸했습니다. 그러다 국내 최초로 온천도시 1호로 지정되고 온천수를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2년 전부터 관광객 수가 한 해 290만 명을 회복했습니다. 함양 울산고속도로 구간 개통으로 접근성이 나아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창녕구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해 실내 놀이시설과 미로공원 등을 조성하면 올해 3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빗거리 조성, 그다음에 황토길, 저희들이 있는 르네상스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린이, 가족, 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녕 부곡 온천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선 부곡 하와이 재개발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최근 부산에선 저장 강박 증세를 보인 주민들이 잇따른 주택 화재로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주민들은 자치단체가 관리 중인 저장 강박 의심 가구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홀로 살던 50대 여성이 화재로 숨진 원룸.
현관문 바로 앞까지 쓰레기가 가득 들어찼습니다. 이불과 옷가지로 뒤덮인 집안은 맨바닥을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밖으로 좀 안 나오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같았어요. 보니까 안에 막 물건도 그렇고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큰 환경. 하지만 숨진 주민은 지자체의 저장강박 의심 가구 관리 대상에 없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선생님한테 그걸 해보니까 저희 여기 전산에도 안 나오고 그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산 대다수 구군에는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사고 예방이 아닌 사후 대처에 쏠려 있습니다. 악취 민원이 생기면 집안 쓰레기 더미를 치워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저장강박 의심 가구가 얼마나 있는지 그 실태조차 알 수 없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실태조사가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전수조사가 어렵다고 한다면 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우선적인 사전조사가 들어간다든지. 치워도 또 쌓는 저장강박증. 잇따르는 나홀로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정확한 실태 파악은 필수, 위기에 처한 거주자 상담과 치료 지원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최유지입니다. (106주년) 3.1절을 하루 앞두고 경남교육청이 오늘 기억과 소망 조형물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추모사를 통해 경남 교육 공동체가 역사적 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첫 협의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는 최근 잇따르는 항공사고와 관련해 공항 설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기로 하고 오는 6월까지 설계 반영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 항공과 물류, 관광 등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분야에 대해 참여기관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거쳐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경남의 3.15 일거 사라진 역사교과서 기획보도가 제33회 경남 울산 기자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남 울산 기자협회는 오늘 오후 경남 도림미술관에서 시상식을 하고 대상에 KBS 경남의 3.15 일거 사라진 역사교과서 기획보도 등 5개 부문의 13편을 시상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건혁 창원대학교 교수는 KBS 경남의 보도가 역사교과서를 수정하게 해 공론의 장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5분쯤 합천군 대병면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2대와 차량 11대, 인력 45명을 투입해 27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조사 감식반을 동원해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뇌물 혐의로 재판 중인 거제시 공무원 A씨가 2억 원대 뇌물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조경업자 등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인쇄업자와 사무용품 납품업자에게 2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A씨는 업자들에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뇌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